아몬드 크롭 타켓.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바다 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옷을 다 입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저를 복제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서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무슨 쌍둥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유, 네. 그건 아니죠. 사이즈가 다른데 그래도 누가 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잘 맞네요. 굉장히. 네. 아니, 제가 늘 이제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핑계거리를 하나 더 주셨네요. 녹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 옷을 매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꿀소리님께서 주제를 네. 정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정해봤고요. 저는 이제 늘 그렇듯이 제가 지금 처한 문제라던가 저의 이제 경험, 저의 작금의 어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요즘 잠에 문제가 있어요. 잠을 많이 좀 못 자고 엉망으로 자고 있어서 잠을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우리 잠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는 우울증 환자의 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잠이라고. 네. 그러면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 이게 좀 약간 기본적인 패턴인가요? 네, 우울증이랑 잠은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면은 이게 다이렉트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울증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 중에 잠을 좀 잘 주무시는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맞아요.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맞다. 예전에 병원에 갔었을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무슨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까무룩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을 되게 잘 자는 약이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게 잠이랑 하등 관련이 없는 약이래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재밌죠? 이러시더니 선생님이 이게 어떤 사람은 저랑 똑같은 약을 먹으면 잠을 안 잔대요. 뭐였냐면은 이제 그건 도파민이랑 관련된 약이었는데 그 약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불안이랑 이게 증세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저의 증상이었고 그분은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 증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약으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못 자던 사람은 자게 되고 이렇게 좀 잠을 과하게 자던 사람은 좀 덜 자게 되고.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발목이 부러지면 치료법이 내가 부러지든 네가 꿀소리님 부러지든 부러지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약은 같은 약을 근데 먹었죠. 약을 저희가. 같은 약을 먹었는데 그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약 원래 잠 못 자면 이 약을 먹어야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 환자의 잠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내가 왜 이제 잠을 못 자고 무엇이 나의 문제였는가 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불안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아마 저를 본 지가 꽤 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를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헐벗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름이었어요. 맞아. 입고 그래, 오셨어요. 어깨가 안 가을이에요. 보이잖아요, 이제. 네. 제가 여름에 노출증이 있어서 이렇게 벗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좀 우울 사파가 시작돼서 많이 안 좋았었어요.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가 밤에마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공황장애 그 증상들 있잖아요. 그 신체로 오는 증상들이랑 그다음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어떤 좌절감이랑 불안감. 자살 충동이 엄청나게 밀려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냥 버텨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럼 누워가지고 이제 계속 울면서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이제 버티고 지금 조금 괜찮아졌는데 문제가 그 시간 동안 일상이라고 또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뭔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 또 대표님 눈치도 보이고 나도 나한테 실망스럽고 막 그 모든 스트레스들이 오면서 불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불안이 커지면 코르티졸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내일 아침 되면은 또 막 어떡하나 이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도 이렇게 잤다가 눈 뜨면은 심장부터 막 미친 듯이 뛰어요. 세상에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머물러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싫은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해결해 보려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이것저것 트라이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네, 거죠. 너무 좋습니다. 와, 네. 차츰차츰 나아지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설레요. 그 나 되게 회복에 방금 이상하게 웃었지. 아니에요. 그 왜냐면 누군가의 회복의 여정을 듣는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아까 전에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 근데 뭐라 그럴까요? 되게 막 쓰다듬어 드리고 싶고 대견하고 한번 쓰다듬어 줄까 우리? 진짜 잠을 못 잤어. 아니 눈물을 흘리면 그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다잖아요. 근데 그거 경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도 아마 나중에 한번 그건 해볼 좋네요.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 그 우울사파 시작됐을 좋아요. 때 그 네. 밤에 찾아오는 그 자살 충동이 우울사파라는 게 증상이에요? 네, 그 약간 영어로는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강하게 지속되는 거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던 이제 수면이랑 관련된 문제는 이런 불안증이랑 우울증이랑 관련된 문제였고 또 예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땐 또 제정신 아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1년 정도 잠을 거의 엉망으로 잤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공포 때문에 못 잤어요. 뭐였냐면 미친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눈을 떴을 때 앞이 안 보일 거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다 이제 기절하듯 잠들고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랑 잠이랑 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어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로토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되게 막 몇 번씩 읽고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되게 이거다 싶었던 게 뭐냐면 잠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뭘까요? 잠자는 데 있어요. 세로토닌요. 아니에요?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멜라토닌 들어보셨어요?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 먹잖아요. 맞아. 크림도 있잖아. 걔가 호르몬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보통 이제 그 건기식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약으로 비타민처럼 먹어요. 예, 알약으로 먹는데 멜라토닌이 이제 우리가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름이 비슷하죠. 토닌.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으로부터 합성이 돼요. 그래서 햇빛을 맞아요. 쐬야 정말 되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근데 또 햇빛을 최근에 또 못 쬐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면 우울증 심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불면증도 심해지고 하는데 이제 세로토닌이랑 그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그 패스웨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몸에 그러니까 밥도 잘 먹어야 돼. 왜냐면은 얘가 아미노산으로 시작해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나오는 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그 5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로토닌으로 바뀌었다가 이 세로토닌이 N아세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잘 먹어서 이제 트립토판을 많이 아미노산을 많이 이렇게 충족을 해놓고 밥을 잘 먹어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햇빛을 많이 쬐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뭐 엔잡을 하든지 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제 경험을 많이 해서 세로토닌을 높여놔야 나중에 얘가 또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 맞아. 환자들은 세로토닌 레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멜라토닌도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불안증이나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외에 우리가 뇌과학적인 어떤 호르몬만 따져봤을 때도 좀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난 생각을 근데 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궁금했던 게 사실 한 8월인가 9월인가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비가 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환장해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너무 쬐고 싶은데 나가도 계속 비가 오고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야. 찔끔찔끔한. 환장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날씨 되니까 그 주간이 진짜 조금 처지긴 하더라고, 확실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나온 게 광치료. 맞아요. 요즘에 이런 것도 판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조명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아니 저 조명도 그게 돼? 아니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판대요. 이제 그런 조명들, 그래요? 광치료용 조명이 이렇게 수면 클리닉 같은 데 가면은 아. 광치료용 조명을 파는데 네. 요건 이제 생체시계랑 관련이 있어요. 아. 생체시계가 뭐냐면 지구상에 이제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따라야 돼요.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우리는 수천 년, 수억 년을 그 24시간의 그 흐름에 지구 자전에 생기는 그 24시간의 절기에 맞춰가지고 주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바이올로지컬한 모든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건데 요즘은 이제 빛공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공 조명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또 우리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엉망이잖아요.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이 없어도 우리는 밤에 놀고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그 인공 조명 같은 거, 핸드폰, 스마트폰 조명 같은 거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 생체시계가 깨지는군요. 예,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이게 나중에는 암으로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건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생체시계를 바로 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낮 동안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게 이제 생체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고 그것도 이제 조금 어렵다면은 병원의 수면 클리닉에 가면은 빛을 이제 그 우리 태양빛이랑 비슷한 그런 빛들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눈 뒤에 식교차 상액이라고 부르는 이제 뇌 쪽에 무슨 뭐 이렇게 쌀알처럼 조그마한 어떤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생체시계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햇빛을 보듯이 빛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신호가 가가지고 낮이구나 밤이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있어라 라는 게 이제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하나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진짜 내 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근데 그 하나의 시스템 하나가 깨지는 것도 너무 순식간일 수 맞아요. 있고 그걸 회복시키기엔 사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는 말이 사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처럼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경우에 우울지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맞아요. 그 북유럽에 이제 뭐지 백야랑 그걸 뭐라 그러지? 밤이 너무 길거나 예. 그러면 극야? 낮이 엄청 길죠. 예, 낮이 네. 엄청 길었다가 또 몇 달 동안은 또 밤이 엄청 길고 이런 시간을 그게 보내시잖아요. 사람의 생체 리듬과 완전히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대치 않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좀 겪었어요? 나아졌다 하셨잖아요. 그 그래서 비법이 뭐예요? 이게 하나는 저의 노력이 아니고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신 분들이 이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 우리가 생물이잖아요. 그렇네요. 생물의 핵심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차고 기울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호르몬도 쳤다가 내리고예요. 무조건 이게 언제나 100%로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내가 이 늪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사소한 계기로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엔잠러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왜 상승 나선, 그 업워드 스파이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강 나선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상승 나선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됐든 그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됐든 아니면 뭐 좋아하는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로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어떤 이렇게 이 흐름을 반대로 바꾸기만 하시면은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트리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너무 다를 것 같고 시기마다 너무 다를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건 살아 있어야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그래서 포기하면 버티셔야 안 되고 그쵸. 버티면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존버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졸라게 버틴다는 말이 버티고 살아내야 트리거든 변곡점이든 뭐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래서 되게 뭐가 좀 그런 변곡점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하나만 트리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한 몇 주 정도 되게 짧게 가을이었잖아요. 너무 예쁜 가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낮 동안에 나가서 내가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햇빛 쬐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동네 도서관 가고 이런다고 괜히 나가서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몇 년 만에 그런 경험을 했을까 싶은데 길을 걷는데요. 햇살은 되게 약간 따뜻할 정도로 저를 쬐고 있고 공기는 서늘하고 차가워요. 내 옷은 시원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좀 시원하고 근데 그러면서 공기가 되게 맑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이제 하얗고 그 순간 있잖아요. 너무 좋다. 이게 제가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맞아. 해본 게 저는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진짜 딱 이랬던 게 지금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당장 나와서 이거를 다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아몬드 클럽 녹음하러 오기 전에 하늘이 너무 예쁜 오늘 진짜 거예요. 예뻤죠. 진짜 오늘 하늘 구름도 너무 예쁘고. 맞아, 오늘 너무 예뻤어. 근데 살아내다 보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몬드 클럽 녹음하기 전에 딱 그 유일하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딱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세팅도 해야 되고 맞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갔어. 그래서 나가서 저는 이제 근처에 양자천 쭉 돌아보면서 구름 보고 햇빛 쬐는데 그 한 너무 10분? 건강한 한 15분 정도 걸었는데 너무 좋죠. 딱 그 느낌. 너무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참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비치는 햇살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서 그거를 맞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공기와 온도와 바람과 그 물소리와 뭐 날리는 나뭇잎이랑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 공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순간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아니겠지만 또 한겨울에는 그 이제 약간 살을 아프게 하는 그 찬바람 사이에 뜨거운 햇빛이 딱 느껴졌을 때 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밖에 한번 날이 좋을 때 밖에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을 타개하기 위한 수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고요. 밖에 나가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했겠어요. 거의 안 했죠. 근데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저는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이 우리나라 연구팀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잠을 뭐 못 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 얘기 요즘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이 연구가 된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자는 동안 뇌가 청소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뇌가 이제 우리가 낮 동안에 머리를 쓰면서 뇌가 막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이 안에 각종 노폐물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낮 동안에 어떤 부산물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는 동안 그 뇌 척수액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뇌혈관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싹 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쓸어주면은 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이제 문제되는 애들이 거기 몰리면은 그 불량배 무리처럼 거기 모여갖고 뭉쳐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온갖 이제 해악을 일으키는 곧단 짓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는 동안 이제 착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느껴요. 왜냐면 밤에 자기 전에 진짜 피곤하거든요. 온갖 그 여기 머릿속에 약간 정말 이런 표현 맞지? 좀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느낌? 생각이 쓰레기들? 근데 딱 자고 일어나면 저도 약간 단순하기도 해서 다 까먹게 돼요. 잠의 질이 진짜 좋으신가 보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너무 이렇게 한번 머리가 청소됐다? 그러니까 진짜 청소됐다라는 느낌이 저는 과학적으로 들어요. 청소가 됐네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머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게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알츠하이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근데 운동이 왜 중요하냐? 잠 말고 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이걸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 서울대 연구팀이 연구했던 게 주 3회 길지도 않아요. 30분씩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간헐적으로 딱 단기적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단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걸 12주 동안 꾸준히 했더니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그 어떤 거기에 이제 유입되는 그것들의 양이 늘어났다라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요 그 기사를 저희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진짜? 네, 제가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70세가 넘으셨으니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주 75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12주 이상 꾸준히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낸다.
또한 12주. 네, 12주. 또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치매와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상관관계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이랑 연결이 또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약간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와 너무 무기력한 거야. 운동을 하러 갈 힘이 없어. 그건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안 네.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트립토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다이어트 하면서도 힘을 내는 사람이 나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와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혈압도 되게 낮아지지 않으셨어요? 혈압도 떨어졌어요. 제가 혈압이 높아야 100이거든요. 저는 보통 90몇 대. 저도 그래요. 저도 혈압이 되게 기어다니는 낮아요. 인간. 그러니까 아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또 약간 추워지면 아침이 너무 힘들어. 저 혈압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운동. 어. 근데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헬스장 가가지고 그냥 뭐 러닝머신 뛰고 저 로잉머신 좋아해갖고 로잉머신 땡기고 뭐 이런 거 했는데 하다가 다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도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PT는 너무 비싸잖아요. PT 비싸갖고 못하고 근데 혼자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그룹 P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것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 한 3명 4명 해가지고 얼마 안 하더라고 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내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운동 잘못하다 다치는 게 염려가 되지만 PT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룹 PT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그거 끊었어요. 그것도 좋고요. 끊었어요? 끊었어. 웬일이야 착하네. 또 한 번 써보죠. 그러니까 개인 PT 그다음에 그룹 PT 또 하나는 저는 개인 PT를 받았고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요즘 헬스장이 경쟁이 심해져서 헬스장을 끊으면 한 달에 적게는 2번 많게는 8번 무료로 한 15분 20분 정도 봐줘요 선생님이. 근데 어느 정도 PT를 개인 PT나 그룹 PT를 하셔서 운동이 좀 익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헬스가 처음에 큰 돈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한 달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 아니고 진짜 운동이 정신건강과 그러니까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러거든요. 잠까지. 그래서 잠과 운동을 여러분도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물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아이와 맞춰져 있지만 10시 11시 되면 일단 전 다 끊고 자요. 일단은 이렇게 내가 자야겠다는 시간을 좀 정하고 업무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다음에 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네. 오. 루틴이에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는 거. 나는 루틴이 제일 어렵더라 근데. 저는 불가능하잖아요. 루틴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회사 나는 다니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루틴이 굉장히 맞는 사람은 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맞추는 거일 뿐이지. 회사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다. 그렇지. 그렇네. 그 완전 긍정적인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생체식의 그 리듬도 있고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멜라토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을 연구에 따르면 제 경험은 절대 아니고요.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몇 주 동안 같은 시간에 잠을 계속 자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이제 안 돼요. 잘 때구나.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한 30분 전부터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졸립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먹고 놀다가도 한 11시 되면 맞아. 저 학부 때 그런 애 있었어요. 너무 졸려. 저 대학교 때부터 그럼 저는 늘 가서 그냥 잤어요. 완전 지금도. 건강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11시 때 되면 지금도 저는 접고 집에 와요.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저러려면 커피를 안 마셔야 돼. 그러니까 커피만 안 마시면 저게 가능한데 커피를 딱 마시면 새벽 1시, 2시예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저 커피 끊었어요. 아예요. 카페인을. 진짜 또 쓰다니. 아니 너무 노력 많이 했죠? 노력 정말 많이 아예 했다. 끊었어요.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끊은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그냥 디카페인만 마셔요. 근데 커피 처음 끊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커피 처음에 그래. 원래는 전 그 전에 손 커피 발발발 하루에 떨린다니까. 여러 잔씩 마셨으니까. 근데 딴 거보다
두통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맞아. 커피 딱 안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만큼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고작 커피 하나 끄는 것 때문에 머리가 어. 이만큼 아픈 게 맞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머리가 한 나흘 정도는 진짜 많이 아프고, 또 그동안은 잠이 미친 듯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 수업을 내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되게 저는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되게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왜요? 앉아서 계속 아프하니까. 아,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 상태로 질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가지가지 한다고 했겠네요. 하품을 쩍쩍 하면서 이거 좀 마주시겠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근데 제가 커피를 끊는 중이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근데 한 번 딱 끊고 나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고, 이건 제가 그 저희 왜 아몬드 클럽에 PR남 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원장님이 그때 이제 카페인 얘기하셔가지고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트위터에 그 저성노화 선생님, 정의원 선생님이 맞아요. 저도 봤어요. 커피 끊었더니 막 너무 좋더라. 분노도 조절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끊어보자 했는데, 제 의지가 좀 약한 편인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수면의 질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높아진 건 아닌데 밤에 이제 좀 졸린 건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밤에 잘 못 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2시쯤 되면은 그래도 잠이 와요. 예전에는 저 4시, 5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문자 오면 1시 반에 너무 초롱초롱한 문자를 보내.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안 자고 있어. 나 이거 항상 답장을 해줘. 저는 그게 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10시부터는 외출 모드로 해놓거든요. 와, 진짜 정석이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싶을 때만 보죠. 근데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 안 보게 돼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오후 10시면 진짜 대낮인데. 저희는 저녁 10시가요? 저희는 한창 때. 나는 완전 한창 때야. 한창 때. 10시부터는 이제 다시 뭔가 운동해서 이제 책상에 딱 앉을 시간이거든. 한창 때. 그래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고3 때 공부할 때도 전 절대 밤 안 샜어요. 저는 11시 뭐 이렇게까지 딱 공부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좋은 데를 못 갔나? 아니요, 잠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좋은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또 연관이 있다. 그래요? 그 장기 기억 있죠. 우리 공부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뭐 그 단기 기억 해마로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외워가지고 나중에 시험 때 막 일주일, 2주일 뒤에 시험 날 이거 꺼내가지고 공부하려면 얘는 장기 기억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있는 게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는 거는 자는 동안 연결이 돼요. 아하. 그 만화에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에 자는 동안 얘가 막 움직여가지고. 뭐야 그게? 여러분 알아요. 뭐지? 그 만화 감정 나오고 소울인가? 저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거기서 영화. 자는 동안 그 얘네들이 맞아요. 행복은 어느 기간으로 네. 보이고 어느 기간으로 정리를 그걸 자는 동안 정리를 해줘요. 다시 봐야겠다. 네. 그래서 기억이 안 진짜 나. 막 안 좋은 기억은 어디다 버리고 그게 얘 자는 동안 그 아이가 자는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요. 청소라는 표현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 정말 어려운 중요한 일이다. 네, 그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래도 우리 꿈소리님 꿈소리 아니고 꿀소리. 꿀소리님이 꿀잠을 자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아직은 아닌데. 꿀잠을 자는 날까지 같이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게 제일 부러워요. 머리 대면 자는 사람. 네, 제가 근데 저도- 최고예요, 진짜. 진짜 저도 머리 대면 거의 자는데 우와. 뭐 할 게 많으니까 다시 한 11시쯤 일어나는 습관을 그게 최악인 게 오, 이것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치, 이것도 얘기를 할 최악인 거예요. 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한 6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녁을 먹어. 그럼 너무 졸려. 한 8시부터 너무 졸음이 와서 1시간 정도를 자요. 그리고 또 다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그때부터 조금 막 집 청소하고 뭐 하면 이제 11시부터 뭘 또 해. 1시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 패턴이 저는 되게 안 좋은 패턴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 루틴이 그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해버려서. 내가 삭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어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낮잠, 그러니까 저녁 선잠 같은 걸 좀 자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잠을 잘라 자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통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수면에 그 단계가 있대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왜 잠이 뭐 렘 수면, 난렘 수면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제 그 난렘 수면이라는 게 우리 뇌가 좀 이렇게 셧다운 돼가지고 자는 수면이고 렘 수면에서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의 수면인데 난렘 수면이 4단계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선잠 들었을 때 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가 봐도 자는데 이거 이 리모컨 뺏어가려고 그러면 아빠 안 잔다 이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1단계.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잠을 못 들고 계속 깨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면의 1, 2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얕은 수면인데 이제 3, 4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깊은 수면이라고 해서 뇌파를 찍어보면 이게 이제 천천히 이제 나온대요. 서파 수면이라고 하든가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렘 수면 단계로 가서 그게 몇 분이었지? 한 15분인가? 짧은 그 난렘 수면 단계로 갔다가 요 사이클이 도는데 요 이제 수면의 한 사이클이 90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딱 끊기면 흐름이 끊기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할 때 10분, 20분 그냥 이렇게 탁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이렇게 나도. 맑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파워냅이라고 하나? 그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낮에 예, 너무 맞아요. 피곤할 때. 네. 그러니까 네. 낮잠. 근데 네. 너무 길게 자면은 안 되고 낮에 맞아요. 피곤할 때 딱 그 10분, 20분을 깊게 잠들면 그게 회복이 근데 잠의 된다고 마스터신데? 근데 이것도 저는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도가 낮고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을 안 하면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도 그냥 자는 거죠. 근데 할 일이 있는데 자는 건 똑같잖아요. 결국은. 근데 불안을 안고 자는 사람이랑 내일 하지 뭐 하고 자는 사람이랑 근데 퍼포먼스가 저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렇게 되면. 근데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예, 있고 그쵸. 저런 사람도 예, 있고 하는 거니까 다르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준비를 막 이것저것 해왔잖아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데 다 이제 그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했지를 모르겠네.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의 경험에서 맞아.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저는 너무 힘이 있죠. 그 이제 오랫동안 꿀소리님을 사실 봐왔고 꿀소리님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오르락 내리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럴 땐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노력을 어쨌든 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줘서 너무 근데 이러다가 좋았어요. 또 언제 또 꼬꾸라질지 맞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그럼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또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우울증 이제 4차 우울증을 겪고 좀 어느 정도 나아지신 분과 밥을 먹었거든요. 이제 4차 우울증. 근데 내가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더냐 했더니 가족들은 그 4번의 우울증을 겪는 걸 옆에 보면서 이 사람이 한 1차 시, 2차 시, 3차 시 우울증을 지나고 나서 모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옆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본인만 힘들었지 가족들은 끝이 나고 그 끝이 나면 그 이전보다 이 사람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알기에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복이에요? 그런 가족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꿀소리님도 지금 이 업앤다운이 그 업앤다운을 통해서 파도가 치고 이게 밀물이 나가고 썰물이 나가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 꿀소리님도 저는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과연. 저는 꼭 뭐 아니에요. 성장을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맞아요. 자체만으로 버틴다는 거 버티는 자체가.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귀하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럼요. 듭니다. 마무리로 네. 되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왜 그 수면 산업이 되게 막 크고 이게 되게 큰 시장이 됐는데 그 중요성을 아는 거랑은 별개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잠은 여전히 줄여도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어렸을 때 뭐 사당오락 뭐 맞아요. 있던 소리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잠자는 게 중요하다 뭐 비싼 말은 그렇게 침대 하면서. 뭐 비싼 그 베개 뭐 이런 거 쓰고 막 하는데 근데 봐봐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저는 잠에 들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루는 오늘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너무 바꿨어요. 좋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회복할 힘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힘을 이제 키우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좀 뭐랄까 오늘의 이 삶과 좀 맞설 어떤 에너지를 갖고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같은 거 짤 때 생활계획표 짤 때 잠자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빼놓고 뭔가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아예 기록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할 때 아 뭐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하면 되지 뭐 잠 좀 덜 자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스페어 타임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도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잠자는 시간을 이 또한 내 삶에서 내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루틴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는 하루가 끝나고 내가 잠을 잔다. 그리고 내가 일어났을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가 잠을 자는 이때부터 나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된다. 너무 생각을 좋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잠을 더럽게 안 자려는 저희 집에 있는 초등학교 2명에게 오늘 제가 그 얘기 합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저도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걸 알아들으면 초등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운동했죠, 커피 줄였죠, 생각의 그 전환까지 했죠. 최고예요. 방 구조도 바꿨어요. 진짜요? 침대 위치 옮기고 그다음에 노란색 조명 사고 막 아로마 그거 그 캔들 그거 웜업 사고 뭐 난리 그러면은 수밖에 없네요. 이제 한 달 후에 또 더 질 좋아진 수면 패턴을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겨울이라서 또 맛이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몬드 클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까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